1945년 8월 10일 미국 정부는 일본의 항복에만 집중했고 한반도에 대해 구체적인 전략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한반도 북쪽 압록강을 이미 건너 신속하게 남하하는 소련군의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소련군의 이동 소식에 미 정부는 한밤중에 다급하게 회의를 열었고 테이블 위에 펼쳐진 것은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발간한 한반도가 포함된 지도뿐이었습니다. 네, 그게 전부였습니다. 어떠한 한반도 전문가도 없던 상태에서 그들이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은 북위 38도 선이었습니다. 한반도를 거의 반쯤 내려온 소련군의 남하를 멈추게 할 지점으로 말이죠. 사실 38도선의 언급은 처음이 아닙니다.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에서도 일본이 툭하면 들먹거렸던 선이 바로 한반도 38선 분할안이고 러일전쟁 종결 중재를 했던 미국도 분명히 38도선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 회의에는 이 사실을 아는 전문가는 없었습니다. 이유야 어쨌든 미국의 이 요구는 한반도 분단과 북쪽의 공산 정권을 용인하는 것으로 소련이 생각하게 했습니다. 여튼 소련과 미국의 거래는 성사됐고 그렇게 한반도는 분단됐습니다. (1948년) 소련군이 북쪽에서 1949년 미군은 남쪽에서 각각 철수합니다. 그리고 소련이 49년 8월 카자흐스탄의 사막에서 핵실험에 성공했고 마오쩌둥은 같은 해 10월 국민당 장제스를 타이완 섬으로 쫓아내고 중국 본토를 공산화했습니다. 그리고 1950년 1월 미국의 지정학적 전략인 미국의 극동 방위선에서 한국과 대만을 제외한다는 에치슨 선언을 오판한 북한군이 같은 해 6월 38도선을 넘게 됩니다. 물론 에치슨 라인은 미국의 전략상 한국이 우선적인 핵심 국가가 아닐 뿐이지 한반도에 전쟁이 발생해도 포기한다는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이에 1950년 9월 연합국을 앞세운 미국이 한반도에 상륙했습니다. 연합군은 북한군을 38선 이북까지 밀어붙이면서 중국과 국경을 마주한 압록강 부근까지 빠르게 진격했습니다. 미군과 연합군은 실제 중국을 바로 타격할 수 있는 거리까지 진입하였습니다. 결국 중국은 압록강을 넘어 밀려 들어왔습니다. 36개월에 걸친 치열한 전투는 양측 모두 엄청난 인명 손실을 입었고 현재의 경계선을 중심으로 전투는 소강 상태에 머물더니 결국 휴전이 성립되었습니다. 지금까지도. 두 개의 한국은 여전히 전쟁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핵. 당장 머리 위에 위협을 안고 사는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또한 핵무기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탄두를 소형화해서 성공적으로 발사할 수 있을지는 아직 확실치는 않지만 만일 남북한의 오판으로 전쟁이 벌어진다면 만일입니다. 재래전 형식의 선제 기습 공격을 할 가능성 또한 높습니다. 남한 인구의 절반과 모든 기능이 집중되어 있는 서울과 수도권은 휴전선에서 불과 5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비무장지대 248km를 따라 고지대에 1만 개의 북한포들이 배치되어 있고 일부는 벙커와 지하저장 시설에 숨겨져 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은 이 사정거리 안에 놓여 있습니다. 물론 한국군과 미 공군이 협력하면 2, 3일 안에 상당수를 파괴할 수 있으나 그동안의 서울 또한 불바다가 될 수 있습니다. 한 외국의 북한 전문가는 좀 과한 것 같지만 북한이 개전 초 서울을 향해 50만 발 이상을 발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비무장 지대에서 서울 사이에는 꽤 많은 평지가 있고 북한이 뚫어놓은 지하 터널을 이용한다면 신속하게 남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북한 잠수함을 이용해 특공대를 서울 이남에 상륙시켜 게릴라전을 수행할 것입니다. 북한 특수부는 대략 10만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1996년 강릉 무장공비 침투 시 생포된 이광수의 말에 따르면 한 명이 적 3명에서 15명을 상대로 싸워 이길 수 있는 훈련을 하루 3시간 이상, 사격은 침투 전 3,000번 이상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북한의 특수부대 일부는 오키나와와 일본 서부까지 침투 가능한 훈련이 되어 있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동해와 태평양에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수차례 발사하면서 일본의 심장부는 물론이고 그 이상까지도 공격이 가능한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북한은 100만 명이 넘는 세계적으로 보아도 대규모 군 병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상당수가 제대로 훈련이 된 전투 병력은 아닐지라도 말입니다. 만일 한반도에 더 이상은 있어서는 안 될 전쟁이 발생한다면 미국은 남한편에서 싸울 것입니다. 중국은 북한에 의한 한반도의 전쟁을 바라지는 않지만 상당수의 중국군은 압록강 부근으로 직결할 것이며, 러시아와 일본은 이 상황을 초조하게 지켜볼 것입니다. 1950년 6월 북한군이 38선을 넘어 내려올 때 이 전쟁이 3년에 걸쳐 400만 명에 달하는 인명피해를 내고도 지금의 상태가 되리라 그 누가 예상이나 했을까요? 오늘날 전면전은 훨씬 큰 재앙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한국의 경제 규모는 북한과 비교해 80배나 크고 인구도 2배나 많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연합군은 당연히 북한군을 압도하겠지만, 당연히 그렇겠지만, 이는 중국이 한반도에 다시 개입하지 않는 것을 전제할 경우입니다. 중국이 개입하고 싶어 하지 않더라도 미국과의 완충지를 지키기 위해 북한을 지켜야 할지 모릅니다. 통일된 한국이 미국, 일본과 동맹체제라면 상당한 위협일 테니 말입니다. 일본은 한국보다는 사실 중국이 더 큰 고민거리이니 전략상 통일 한국을 지지하는 편에 서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나라는 단기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발전한 국가입니다. 한국은 삼면이 바다이고 일본과 마찬가지로 에너지를 해외에 의존하고 있다 보니 해상 교통로의 정세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미국과 일본이 당연한 우방국이지만 러시아, 중국과도 사이가 나빠지지 않도록 정치 외교적으로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이는 북한의 김정은이 바라봤을 때 분명 짜증나는 일일 것입니다. 한반도에서 또 다른 대규모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반길 자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언제든지 남북한의 오판은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 결과는 참혹 그 이상일 것입니다.